2020년 2월 7일자 주간학기 연습지 해설 시작할게요. 1번 문제는 A가 양수일 때 다음 거듭제곱근을 정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저 AB가 양수라는 걸 선생님 체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따가 문제를 풀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저 거듭제곱근 공식을 사용할 때 이 거듭제곱근 근호 안에 있는 숫자들이 양수일 때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듭제곱근 공식들, 그 성질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음수일 때는 그 성질들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된다 라는 걸 좀 인지해 주시면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A, B는 다 양수다. 그러니까 A, B가 다 양수인 상태에서 지금 연산할 건데 어떤 연산할 거냐면 어차피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연산만 있으니까 그냥 얘를 지수꼴로, 그러니까 그 유리수 지수꼴로 전부 다 고쳐가지고 란큐에 정리하면은 금방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솔루션 바로 정리하면은 2는 여기 4분의 1제곱 있고 여기 12분의 1제곱 곱하기니까 더할 거고 6분의 1제곱 나누기니까 빼기 할 거죠. 지수에다 쓰는 겁니다. 2에 4분의 1제곱 더하기 12분의 1제곱 빼기 6분의 1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곱하기 A에 대해서는 여기 여전히 4분의 1제곱, 그리고 여기 A에 대해서 12분의 9제곱인데 곱셈이니까 더하기 12분의 9제곱, 그리고 여기 A에 대해서 6분의 2제곱인데 나눗셈이니까 빼기 6분의 2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맨 앞에 4분의 2제곱, 그리고 여기는 12분의 4제곱이네요. 4분의 2 더하기 12분의 4제곱, 그리고 나누기니까 빼서 6분의 3 플러스 빼기 6분의 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수 자리에 있는 거 분수에 덧셈 뺄셈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통분합니다. 그래서 2에 12분의 4는 3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A에 12분의 4에다가 또 3 똑같이 3 맞죠? 그죠? 네, 3. 그 다음에 12분의 9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배에서 4 이렇게 주면 돼요. 다음 이제 B는 12분의, 얘는 3을 곱해서 6이네요. 그리고 플러스 4 그대로 두시고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마이너스 6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 계산하면 천천히 4 빼기 2니까 2죠. 그러면 12분의 2니까 12분의 2 6분의 1이라고 쓸까요? 왜 6분의 1이라고 쓰냐면은 거기 선택지 보면은 다 6제곱근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모가 6이 되는 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6분의 1이라고 쓰는 겁니다. 곱하기 A에 여기 계산하면 둘이 더하면 12에서 4를 빼니까 8이네요. 8인데 그러면 6분의 4라고 쓰면 되겠죠? 선생님 왜 얘를 3분의 2라고 안 적습니까? A의 3분의 2제곱은 세제곱근 A 제곱이 될 텐데 거기 선택지 보면 전부 다 6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6분의까지만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를 전부 다 6제곱근으로 바꿔줘야 답이 나오기 좋을 거니까. 그 다음에 끝에 것도 잠깐만 계산 잘하냐? 계산 잘했죠, 그죠? 12분의 4 6분의 3 4분의 2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B에 대해서 여기 6분의 4가 되니까 12분의 4가 되니까 걔는 6분의 2라고 해주고, 최종적으로 전부 다 6제곱들이죠. 그래서 6제곱으로 묶어서 2, A 4제곱 그리고 B 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몇 번의 답이라고 돼 있어요? 4번의 답이라고 돼 있습니다. 4번. 이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 또 여전히 그냥 뭐 계산하는 거예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수를 계산하는 건데 여전히 곱셈, 나눗셈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9는 3의 제곱으로 6은 2 곱하기 3으로 바꿔가면서 그냥 지수법칙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바로 이제 불이 들어가면은 이거 준식을 바로 정리할게요. 9는 3의 제곱으로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곱하기
6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으로 바꾸는데 루트는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2 곱하기 3의 전체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분배시켜줄 거죠. 그리고 나누기 요거는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해볼까요? 2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지수 법칙을 써주게 되면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죠.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여기 정리하면은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 되고 여전히 나누기 둘이 곱하면 3, 3 약분해서 그냥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밑이 3끼리 밑은 2끼리 따로따로 정리해주면은 3은 둘이 지금 곱해진 상태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고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나눈다는 얘기는 지수끼리 뺀다는 얘기니까 2의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주시면은 여기는 3이 몇 제곱? 3의 0제곱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몇이에요? 1이 되니까 2의 1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답은 2, 괄호 1번은 2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괄호 2번이 주의할 게 있는데 괄호 2번 주의할 내용 이런 내용을 주의하셔야 되죠. 풀어 지수 유리수 지수가 유리수가 되면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밑이 양수가 되어야 된다. 밑이 양수 조건일 때만 뭔가 문제들의 지수 법칙들 또는 거듭제곱편의 성질 그러니까 여기 n제곱근 a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했어요.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했고 그러면 지수에 뭐가 들어가게 돼? 유리수 형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밑은 어떤 상황이다? 양수인 상황에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 내용을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주의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저기 마이너스 2의 6제곱 그리고 지금 2분의 1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수에 여기 분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막 곱해 그냥. 왜요? 그냥 곱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밑이 음수잖아요. 밑이 음수인 상황에서 그냥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을 내버린다고. 근데 이게 맞다고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다시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그냥 2의 6제곱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수를 짝수 제곱하면 그게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리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얘는 2의 6제곱에 3분의 1제곱이 되고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돼서 8이 되는데 이거 제대로 인지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풀었다가 답이 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린다고.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괄호 2번 문제 푸실 때 어디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만 잘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잘 정리해주신 솔루션 다음에 정리해주면 여기 밑이 지수가 유리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밑을 양수로 바꾼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그냥 2의 6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바뀐다? 2의 6제곱으로 바뀐다. 2의 6제곱에 3분의 1제곱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뭐 그냥 바로 계산할까요? 약분시키면 3의 제곱이 되죠? 그죠?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도 계산하면 2의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4고 36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제가 계산 잘못했네. 계산을 하면은 2의 6제곱 곱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1이 맞네요. 여기 2분의 1인데 그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 하면은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8, 9, 72 그래서 답은 7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냥 바로 지수 법칙 했으면 여기 마이너스 72가 나오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로그 2가 0.3010일 때 2의 42는 몇 자리 정수냐, 몇 자리 정수냐.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자릿수를 묻는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멘트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진수의 자릿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수의 자릿수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 누구랑 관련이 있냐? 로그의 정수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3이면 뭐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 3이면 0이 3개가 되니까 어떤 숫자 1의 자리 한 자리 숫자에다가 0을 3개 붙이면 걔는 몇 자릿수가 됩니까? 4자릿수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진수의 자릿수는 로그의 정수 부분이랑 관련이 있고, 로그의 정수 부분은 0의 개수다. 로그의 정수 부분은 뭐라고요? 로그의 정수 부분이 0의 개수다. 로그의 정수 부분이 음수일 때는 그 음수를 절대값 씌워가지고 소수점 안에 그 정수 부분 번째, 그 절대값 정수 부분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건데, 이제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물었으니까 그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로그의 정수 부분은 0의 개수랑 동일하고, 그 0의 개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자릿수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0이 10개면은 걔는 몇 자릿수? 11자릿수.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2의 42가 몇 자릿수인지 알기 위해서는 저 2의 42제곱을 어디다 올려놔야 되냐면은 로그의 진수에다 일단 올려놓고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가 우리의 개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누구의 자릿수를 알고 싶으니까, 이 친구의 자릿수를 알고 싶으니까 2의 42제곱을 일단은 로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일단은 로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4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42 곱하기 로그 2가 되고, 로그 2는 0.3010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2 곱하기 0.3010 계산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뭐 계산기 가지고 하셔도 되고,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는 계산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연습은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소수점 301 곱하기 42를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은 602 그리고 4 0 4 12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0.301이니까 하나 둘 셋 3칸 정도 가서 하나 둘 셋 여기 가서 12.64에 계산기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연습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12.642가 나오게 되고, 얘는 정수 부분이 몇이라는 거예요? 얘는 12 더하기 0.64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수 부분이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몇이다? 정수 부분이 1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수 부분이 12란 얘기는 뭐가 몇 개라는 거예요? 0의 개수가 12개. 0이 12개.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쟤는 몇 자리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13자리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 13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 있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상한데 당황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일단 어떻게 했었냐면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 두근 알파 베타는 x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t에 대해 누구를 t라고 치환하죠. 그죠? t는 로그 2의 x 이렇게 치환하고, t는 무슨 실수 뭐 이런 멘트를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그리고 나서 이 2차 방정식의 그는 정확하게 x값이 아니라 누구의 값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었어요. t의 값이라고 강조했었죠. 누구는 t인데, 그 t가 알파 또는 베타가 아니라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로그 2의 알파 또는 로그 2의 베타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를 더하려면은 뭘 하면 되지? 이거 계속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었는데 얘네들이 더하는 게 뭐지? 거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그냥 막 좀 답을 못 내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던 그런 관성이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줄 아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줄 아는 애들을 좀 당황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막 별로 좋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풀다 보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보면 당황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미리 경험하자는 취지에서 낸 문제니까 한번 보세요. 어쨌든 알파랑 베타는 여기 지금 우리가 t 값으로 돼 있는 이 근을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진수에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진수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진수의 합에 대한 공식이 뭐였지? 를 가지고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로그 성질 처음 할 때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진수의 합에 대한 공식은 없고 진수는 뭐에 대한 공식밖에 없다. 진나고 로합차. 진수는 나눗셈, 곱셈에 대한 공식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알파 베타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파 베타는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오면은 걔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근의 합 그러면은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는 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셈이니까 로그 2의 알파 베타 그게 몇이다? 둘이 더한 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3이다. 그러므로 알파 베타는 2의 세제곱해서 8이다. 이런 스타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두셔야 이 2차 방정식이 지금 얘야. 이거 같은 경우야.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면서 t값을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풀어야 하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t값을 막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t값을 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다 넘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까다롭다기보다 귀찮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좀 더 느리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로 연습을 해두시기 위해서 알파 베타를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서 더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뭔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맞추시면 되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 계수 당황 이렇게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해라 실제 솔루션은 그냥 직접 근을 구해라.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하면은 t-1 그리고 t-2는 0 그러므로 t는 1 또는 2인데 이게 지금 로그 2x t를 로그 2x라고 해놨으니까 x값을 여기서 구해주게 되면은 x는 어떻게 되죠? x는 넘어가서 2의 1제곱 또는 2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 또는 4가 된다고요. 그죠? 2 또는 4가 되고 그래서 얘들이 알파 베타가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6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 알파 베타가 진수에 있는 거고 그 진수끼리의 합이니까 그 진수끼리의 합에 대한 공식은 있다 없다? 공식이 없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두시고 얘는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구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제4사분면 해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각 형태로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큰 각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일반각의 형태로 좀 만들어주자 라고 했었죠. 딱 670도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그러니까 그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360도 하면은 310도가 남죠? 310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뭘 뜻하냐면은 동경의 위치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10도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4, 4분면에 있나요? 아니면 안 있나요?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이 친구 4, 4분면 맞죠? 그죠? 살짝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분의 7파입니다. 4분의 7파이 315도, 이 정도 바로 나오셔야 되죠? 315도, 270도하고 360도 사이에 있으니까 여전히 4, 4분면 위에 있다. 오케이. 다음 3번 280도. 아이씨, 뭐예요? 280도. 몇 도랑 몇 도 사이에 있으면서 4, 4분면이라고요? 270도와 360도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여전히 어떻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음 4번 보니까 4번 3분의 7파입니다. 너무 바꾸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3분의 7파이, 파이를 그냥 180도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되고, 3분의 파이가 몇이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60도죠? 거기다가 7을 곱하면은 6, 7에 420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주시면은, 얘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60도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친구가 한 바퀴 돌고 어디에 있다? 동경의 위치가 1, 4분면에 있다. 된 거죠? 그러니까 4, 4분면에 있는 게 아니라 1, 4분면에 있다. 4번이 답이 될 것이고, 다음 5번 마이너스 60도라고 돼 있는데, 마이너스 60도라는 얘기는 여기 있을 때 오른쪽, 그러니까 무슨 시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시계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60도라고 했을 때 반대로 가는 이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60도라고 하죠. 그럼 마이너스 60도라는 얘기는 그 양의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360도 갔다가 뒤로 한 바퀴 온 거잖아요. 하나 온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 바퀴 돌았다가 마이너스 60도만큼 뒤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360도에서 60도를 빼줘서 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몇 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300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이너스 60도는 360도 곱하기 몇을 할까? 360도 곱하기 그치, 마이너스 1을 하고 거기다가 300도를 더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60도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을 때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300도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위치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60도의 위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쉽게 마이너스 60도는 이렇게 해서 얘가 60도면 여기가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60도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이고 이렇게 그냥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각의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동경의 위치를 양수로 바꾸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6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한 다음에 거기다 300도를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0도 되죠? 그러면은 얘가 동경의 위치고 300도는 270도하고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제 4사분면의 각으로서 오케이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5번도 제 4사분면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찌됐든 간 5번 문제의 답은 4번이다 라고 다들 답은 쉽게 내셨을 거예요. 그죠? 6번 문제 다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잘 정리하는 문제죠. 그냥 바로 솔루션 가도록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왔고 이렇게 연습하면은 뭔가 좀 잘 풀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푸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노란색 따로, 파란색 따로 이렇게 먼저 계산을 따로따로 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을 정리하면은 로그 2의 9는 3의 제곱으로 바꾸고 플러스 로그 4는 2의 제곱으로 바꾸고,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2 떨어뜨리면은 2 로그 2의 3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3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로그 2의 3 로그 2의 3 똑같은 게 있으니까 다시 2 동그라미 더하기 2분의 1 동그라미는 2분의 1 동그라미는 2분의 5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로그 2의 3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3은 여러분들 하실 때 2분의 5 로그 2의 3 이렇게 한 번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위로 올리고 여기 위로 올려서 로그 2의 3의 제곱 다른 방법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3의 2분의 1제곱 그러면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2의 3의 얘네 둘이 곱해주는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2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얘는 로그 2의 3의 2분의 5제곱이 되는 2분의 5를 이제 마지막으로 떨어뜨려서 2분의 5 로그 2의 3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좀 생략이 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하는 방식 좀 알아두셨으면 한다. 이게 이제 제 바람이죠. 계속 이렇게 연습했죠, 그죠?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파란색 부분도 연습해보면 로그 9는 3의 제곱이라고 바꾸고 16은 2의 4제곱으로 바꿀까요? 2의 4제곱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음 로그 3의 4는 로그 3의 2의 제곱 이렇게 바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2분의 4가 내려오면 2분의 4가 내려오면은 로그 3의 2가 남아있다. 플러스 나 먼저 잘 제대로 적었죠? 자, 그리고 2 떨어뜨려서 2 로그 3의 2가 되죠. 근데 4분의 2는 어차피 2니까 2 더하기 2에서 몇이 됩니까? 4가 되죠. 그래서 4 로그 3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곱하는 상황인데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곱할 때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2를 곱하면은 둘이 사라져서 밑변환 공식을 중간에 이용하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이야 뭐 다시 쓸까요? 한번 그래도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이런 거는 그냥 같은 숫자니까 이렇게 지워도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과정이 있다? 밑변환 공식이다.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같은 경우에는 밑변환 공식 우리는 밑을 내 맘대로 아무거나 선택해서 바꿀 수 있고 선택한 밑을 뭐 C라고 해볼까요? 로그 C의 2 그리고 로그 C의 3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을 C로 바꿀까요? C의 3 그리고 로그 C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같은 숫자들이니까 약분해서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은 계속 써가면은 쓸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쓰지 말고 같은 숫자끼리 될 때는 분수 곱셈처럼 막 약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빠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은 어차피 사라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곱인데 그 부분 다 사라져서 결국은 2분의 5 곱하기 4가 될 거고 약분시켜서 답입니다. 1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일단 fx를 어떻게 정의해놨냐면은 x의 상용 로그 일단 x의 상용 로그가 뭔지 아셔야 되죠. 상용 로그는 어떤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죠?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니까 x의 상용 로그는 뭐냐면은 로그 3이 아니라 로그 10의 x 10을 이렇게 생각해서 로그 x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입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은 fx라고 하기로 한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두 가지 풀이법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 풀이법은 이런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수 부분하고 자릿수를 연관 짓는 거는 옛날에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생각으로 하면은 정수 부분은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하자? 정수 부분이 나오면은 진수는 밑의 거듭 제곱 사이에 있다. 이런 멘트를 좀 기억하자고 했죠. 진수는 밑의
거듭제곱 사이에 있다. 이런 멘트를 써가면서 이 멘트를 이용해서 뭔가 어떤 식들을 쭉쭉쭉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수 지금 x잖아요. 근데 그 x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1, 4, 5 이런 숫자들, 그런 숫자들은 밑의 거듭제곱 사이에 있다. 다시 이 x는 밑이 몇이죠? 10이죠? 10의 거듭제곱 사이에 있게 될 텐데, 10의 거듭제곱 사이에 있게 될 텐데, 그 x가 10의 0제곱과 10의 x가 10의 1제곱 사이에 있게 되면, 그때 정수 부분은 이때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그거를 fx라고 했고, 그거는 몇이 되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되죠. 그래서 0이 되네요. fx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10의 0제곱은 1이죠.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10 직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걔는 0이 되네. 오, 그러면 F1, F3, F5 그런 애들은 0이 되겠군.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5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10의 1제곱부터 x가 10의 제곱까지. 거기서는 fx가 어떻게 될까? 정수 부분은 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10의 제곱부터 x가 10의 세제곱까지, 그러니까 1000 직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999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걔는 fx가 어떻게 되죠? fx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인데, 여기 들어오게 되는 모든 로그에 대한, 예를 들어 로그 저 사이에 있는 거 뭐 234 같은 거, 이런 게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 친구는 정수 부분이 몇이 된다는 거예요? 234는 10의 제곱과 10의 세제곱 사이에 있으니까 로그 234는 정수 부분이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10의 세제곱과 x가 10의 4제곱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10의 세제곱 1000부터 9999까지 걔들은 fx를 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fx를 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 f1 더하기 f2 2가 아니라 f3 더하기 f5 더하기 f7 더하기 f9를 구할 수 있고, 얘는 0을 몇 번 더하는 거예요? 0을 5번 더한 거. 그래서 0 곱하기 5에서 여기까지는 0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여기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f11 더하기 f13 더하기 땡땡땡 f99까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2의 제곱은 100이니까 100보다 작은 거 99까지가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f11이든 f13이든 전부 다 몇이냐면 1일 거란 말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 1일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몇 개지? 이게 중요한 거죠. 몇 개인지. 그래서 그 몇 개인지를 세는 방법 최근에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99는 일단 몇 번째 홀수죠? 99 몇 번째 홀수? 99 몇 번째 홀수? 몇 번째 홀수죠? 얘는 100이 더하기 1 나누기 2 하랬죠? 더하기 1 나누기 2. 그럼 100 나누기 2니까 50번째. 그러면 11은 몇 번째 홀수죠? 11은 6번째죠? 6번째. 그럼 몇 개인지 찾을 때는 50번째에서 6번째를 빼라고 했어요? 아니죠. 여기 앞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가 사라진 거니까 첫 번째부터 50번째에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가, 그러니까 1부터 5가 있을 거고, 그리고 6부터 50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1부터 50까지 하면 몇 개예요? 50개죠. 그죠? 근데 요만큼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부터 5, 5번째까지 빠진 거니까 50에서 몇을 빼주자? 50에서 5를 빼서 45라고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F99는 50번째고 F11은 6번째니까 50에서 6번째 앞에 있는 5를 빼서 50에서 6번째 앞에 있는 5를 빼서 몇 개? 45개라 하자.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1 곱하기 45. 그래서 여기 45가 나올 거고. 그 다음 것도 이제 해야겠죠. 몇부터 2의 제곱은 100이니까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거 999까지. 그래서 첫 번째 홀수는 101 더하기 F 103 더하기 어디까지 더할 거예요? 999까지 더하겠죠. 999까지. 그래서 999 얘 몇 번째라고요? 500번째. 101은 더하기 1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은 51번째죠? 그죠? 51번째죠? 그래서 500에서 몇을 빼라? 51 앞에 있는 50을 빼라. 그러면은 101이 되든 103이 되든 999가 되든 전부 다 여기 이 사이에 들어오는 fx는 2가 되니까 2를 몇 번 더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2를 몇 번 더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만큼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몇 개인지 얘기할 수 있겠죠? 500에서 50을 빼니까 450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안 하고 맨 마지막 거를 하려고 하면 정말 더 어렵겠죠. 뭐 여기에 어거지로 대충 감 잡아가지고 450개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쪽은 좀 어렵죠. 1001부터 시작해서 1001, F, 1003 더하기 어디까지? F 2015까지. 그러면은 1001은 몇 번째입니까? 이제 해보니까 얘 501번째인 거 알겠죠? 501번째. 얘는 몇 번째죠? 더하기 1 나누기 2 하면 1008번째잖아요. 그죠? 그럼 1008에서 몇을 빼요? 500을 빼니까 지금 여기 사이에 들어온 애들은 전부 다 몇이라고요? 전부 다 3이라고요. 그래서 3을 계속 더할 건데 이게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008에서 500을 빼서 몇 개다? 508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서 더할 때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할 거예요? 구하는 것. 이거 구하는 것. 얘는 0이 몇 개? 5개. 그리고 1이 몇 개? 45개. 그리고 이 들었을까요? 2가 몇 개? 2가 450개. 그리고 더하기 3이 몇 개? 3이 508개.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 45 그리고 더하기 둘이 곱해서 900 더하기 둘이 곱하면은 1524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면은 2424에다가 45를 하니까 2469 이렇게 되나요? 맞죠? 2469.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법인데 이렇게 막 이것도 나쁜 풀이가 아니고 정말 좋은 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그 상용 로그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은 누구랑 관련이 있죠? 정수 부분의 뭐가? 정수 부분.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죠? 진수의 자릿수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도 아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풀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번째 풀이는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은 로그의 정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다? 진수의 자릿수와 관련이 있다. 진수의 자릿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예 보시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그러니까 F3이네요. F3 더하기 땡땡땡 F10 F9 더하기 밑으로 쓸까요? 더하기 F11 더하기 F13 더하기 땡땡 F99 더하기 F101 더하기
F103 더하기 F999 더하기 F1001 더하기 F1003 더하기 F2015 이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는 진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한 자릿수가 들어갑니다. 진수 자리에 한 자릿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0이 몇 개라는 얘기냐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수 한 자리 그러면은 로그 정수 부분 0 그냥 이런 스타일로 생각해 주셔서 아 0이 5개 있네 0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진수 몇 자리? 진수가 2자리 수 그러면은 로그 정수 부분 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수 부분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1이 몇 개 있다? 45개 있다. 개수 세는 법이 아까 전에 알려드린 방식대로 가는 거고요. 다음 여기 이번엔 진수가 몇 자릿수죠? 진수 3자릿수. 그러니까 로그의 정수 부분은 선생님 진수가 왜 얘가 진수가 뭐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 x는 로그의 진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안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진수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그 f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진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의 자릿수는 로그의 정수 부분이랑 관련이 있고 이 100일 같은 경우에는 1.01에다 곱하기 10의 제곱 그러니까 그 10의 제곱을 곱한다는 얘기는 0을 2개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0을 2번 붙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소수점 뒤로 2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을 뒤에다 붙인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한 자릿수가 있으면은 거기 뒤에다가 0을 막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뭐 만약에 별점, 달님, 팬님, 세모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0을 하나 붙일 때마다 이게 소수점 하나씩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간다.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뒤로 가면서 0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0을 붙인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진수가 세 자릿수라는 얘기는 0이 몇 개 뒤에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에다가 0을 2개 더 붙인다는 얘기죠. 0을 2개 더 붙인다는 얘기는 로그 정수 부분이 몇이다? 2다. 다시 로그의 정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다? 진수의 자릿수랑 관련이 있는데 0의 개수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로그의 정수 부분이 2면은 0의 개수가 2개가 되고 그래서 진수의 자릿수는 3자릿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써먹을 거면 좀 잘 써먹어야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2가 몇 개 있다. 여기 450개 있으니까 2를 450개 달 거다. 다음 이번엔 진수 자릿수가 몇 개예요? 진수 4자릿수죠? 4자릿수니까 얘는 로그 정수가 정수 부분이 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이 3개 붙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산 방법이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는 0 곱하기 5, 여기는 0 곱하기 40, 1 곱하기 45, 여기는 2 곱하기 450, 여기는 3 곱하기 508 해가지고 최종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f2a랑 fb를 곱했을 때 4가 된다. 그러면 지금 2a 갖다 대입하고 b 갖다 대입해서 둘이 곱해보라는 건데 지수 밑이 동일한 상황이니까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 얘는 뭐예요? f 안에다가 여기 x에다가 a-b 갖다 대입해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 뒤에 나온 게 4고 2고 하니까 전부 다 이게 거듭제곱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해서 지수 방정식을 풀어라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볼게. 솔루션. 그러면은 첫 번째 주어진 조건부터 정리하면은 2의 F2A 그리고 FB 여기다가 2A 대입하고 B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2A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 제곱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둘이 더해주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문제에서 4라고 돼 있는데 그 4는 2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몇이다?
2다. 좀 예쁘게 정리하면은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기억식이라고 딱 해놓을까요? 그죠? 다음 두 번째 a 마이너스 b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뭐랍니까? 문제에서 2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2에 몇 제곱? 1제곱이 숨어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바로 식을 만들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니은식 만들 수 있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a를 구하면 a는 마이너스 1 나오나요? a는 마이너스 1 나오고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는 몇 나오죠? b는 0 나오네요. b는 0이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이건데 2에 3a 더하기 2에 3b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2에 마이너스 3 그리고 더하기 2에 0제곱 마이너스 3은 8분의 1이죠? 8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8분의 9가 되고 그러므로 문제에서 뭐가 돼요? p 플러스 q가 하는데 p분의 q는 8분의 9니까 둘이 더해서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다. 됐죠? 별로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fx가 로그 5의 x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f1은 0이냐고 물었는데 여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은 로그 5의 1이 되고 우리는 진수가 1이 되면 그게 0인 거 알고 있죠? 그죠? 다시 5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도 그러면 오케이 이거 문제라고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쉬운 얘기. 다음 2번 F25X 걔가 2 플러스 fx냐라고 물었는데 일단 얘를 정리해보죠.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은 로그 5의 25x가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는 게 능숙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바로 어떻게 해줘? 진수의 곱셈으로 생각하면 로그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죠. 쪼개주게 되면은 로그 5의 25 더하기 로그 5의 x라고 쓸 수 있고 25는 5의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거 그냥 바로 계산해도 2가 되고 로그 5의 x는 뭐예요? fx니까 f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다음 3번 fx분의 1이 마이너스 x냐 마이너스 fx냐 라고 물었는데 fx분의 1 한번 갖다 대입해보죠. 여기다 x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로그 5의 x분의 1 이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로그 5의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고 얘 앞으로 당겨주게 되면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5의 x 이렇게 되죠? 로그 5의 x는 뭐라고 했죠? fx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x가 된다. 간단하게 오케이 되나요? 다음 4번 뭐라고 돼 있냐면은 25의 fx가 2x냐고 물었어요. 25의 fx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는 fx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5의 로그 5의 x 그럼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이 뭐죠? x랑 25 이렇게 자리 바꾸고 싶지 않나요? 그죠? 이거 자리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25x의 로그 5의 25가 되는데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 로그 5의 25가 몇으로 바뀝니까? 2로 바뀌죠. 근데 그 2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2가 여기 앞으로 떨어집니까? 이게 아니죠. 그냥 지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는 아닙니까? 이거는 2x는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5번도 그래도 마무리 해볼까요? 5번 fx 세제곱이 3fx냐 이렇게 물었죠. fx 세제곱 얘는 정말 쉬운 건데 로그 5의 x의 세제곱이고 3만 떨어뜨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로그 5의 x가 되죠. 근데 로그 5x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fx라고 하기로 했다고. 선생님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3 fx라 쓸 수 있죠. 그래서 전부 여전히 이것도 문제에서 나와준 조건대로 오케이 해주시면은 다음 몇 번이다? 4번이다.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0번 문제. ABC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ABC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밑이 얘는 3이고 3이고 9도 3이라고 변현돼 있죠? 밑을 통일하기 좋으니까 밑을 통일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얘는 로그 3의 제곱 그리고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보내주면은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것도 표시할까요? 마이너스 3분의 아니죠 2분의죠 2분의 마이너스 2 뭐 해가지고 어차피 1이 되고 남는 건 로그 3의 2가 남잖아요 그죠? 얘는 그래서 정리하면 그냥 로그 3의 2다 라고 정리가 되고 다음 B 부분은 뭐 정리할 것도 없네요 이미 밑이 3으로 통일되어 있고 다음 C만 좀 정리해주면 얘는 2분의 1을 위로 올려서 로그 3의 루트 6의 2분의 1제곱 얘는 로그 3의 루트 6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네들 비교할 때 밑이 동일하니까 일단 먼저 어디끼리? 진수끼리 크기를 비교해 주시면은 2는 루트 4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루트 3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루트 6 순이죠. 그런데 y는 로그 3의 x 근데 여기서 y는 로그 3의 x가 y는 로그 3의 x가 증가함수니까 여기 x에다가 루트 3하고 2하고 루트 6을 집어넣은 그 함수값들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방향으로 크기가 대소가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 3의 루트 3이 제일 작고 로그 3의 2가 그 다음에 될 거고 로그 3의 루트 6 순서로 커질 겁니다. 그죠? 얘가 뭐죠 지금? 얘가 B 그리고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가 C가 되니 BAC 순으로 대소를 비교해 놓은 거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fx가 로그 AX일 때 fm은 2 그리고 fn인가요? fn이 3이죠? fn이 3일 때 f 인버스 7을 mn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풀기만 하면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쉬운 문제죠. 그래서 fm을 2라고 했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은 로그 a의 m은 2다. 그럼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m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a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다음 여전히 fn은 3이라니까 이것도 정리해 놓을까요? 로그 a의 n은 3이다. 그러므로 n은 a의 세제곱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 인버스 7이잖아요. 그죠? f 인버스 7. 얘를 모르니까 k라고 두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fk는 7이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k 집어넣으면 7이다. 로그 a의 k는 7이다. 그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a의 k가 a의 7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이 a의 7제곱을 mn을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보니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a제곱의 제곱 그리고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a제곱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a 4제곱이 되고 거기다가 a 세제곱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고 맞나요? 그래서 a제곱은 뭐라고 했는데 a제곱은 m이니까 얘는 m제곱 곱하기 그냥 a 세제곱 n이라고 써주면 되고 문제에서 이제 선택지에 있으면 답을 내주시면 되잖아요. 선택지에 몇 번에 돼 있죠? 2번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